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된 현대그룹 지배구조. 제가 요번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급등하는데 이제 챙기자 그랬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한 50 내지 70%, 오늘 16만 원, 17만 원짜리 갔는데 20만 원까지 못 갑니까 할 때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부터 때리고 그거를 HMM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다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다 연결해서 나온 아이디에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과 그 다음에 왜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매수할까요? 근데 결론은 이거에도 둘 다 수익 안 준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는 집중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까요? 글쎄요 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7, 8, 9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장을. 7, 8, 9 장을. 뭔가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한번 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제 어떤 직관적 사고니까 그래서 현금을 50%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은 안 올라간 것만 체크하면서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형음화 시켜 놓고 저는 미국 시장이 이 빨간 선으로 갈지 하늘색 선으로 갈지 예측 불가능 구간이 왔다고 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옆으로 겨요. 통상적으로 한 달 동안 옆으로 길 때는 무슨 지슬이 나옵니다. 급등했다 급락시키거나 급락했다 급등시키는 어떠한 요런 변곡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디데이를 7월 4일 잡습니다.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를요.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트럼프가 새로운 독립기념일을 만들라고 이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 또라지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난 저 사람이 가자지구 평화지구 노벨 평화상 거기에 카지노 짓고 1년 만에 8천억 달러를 벌었다고 그럽니다. 돈 벌려고 하는 비즈니스 대통령입니다. 사고를 우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위와 인맥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정통성과 이거를 갖고 미국을 지배하는 대통령이기보다 저는 트럼프 패밀리들 부자 만들기 어떤 집단의 총수 같아요. 기업의 총수적 사고로 접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7월 4일을 디데이 잡고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트럼프 입에서 나올지 행동에서 나올지 그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비즈니스를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로 표현하는 거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전쟁이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석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가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어떤 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연준이가 분리된 게 전 엄청난 다행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어떠한 상황으로는. 그런데 제가 요새 CPI니 PPI니 어저께 밤에 연준 파월자 얘기하고 신경도 1도도 안 썼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다. 그래서 제가 21,700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21,700을 붕괴하는 순간에 여기 옛날같이 급락 4월 7일 달 급락장은 안 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1000포인트 부러지는 장도 나올 수도 있는 장이 미국 장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사겠습니다. 그럴 자금을 서학 투자자든 또 이럴 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롱에서 숏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7월 초에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또 우리 시장을 결정하니까 지금 일단 10몇주 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뺑뺑이장만 하고 그동안 빈집털이한 종목들의 전략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그리고 이럴 때 여기서 만약에 19,000까지 부러지면 우리는
2,700이나 2,800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또 55,000원, 57,000원 볼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20만 원은 깨지는 않겠죠. 26만 원. 6월 16일 날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못 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도 계속 외국인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적 사고에 의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 최근에는 SKC, SOL,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도 사자, 제약주의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도 바닥 빈집털이 종목 중에 샘플링으로 대한항공 사자. 아니 전쟁 일으키면 유가가 급등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닥이고 여기서 빠져봤자 한 1,000원, 2,000원? 21,000원에서 2만원 깨면 박앤세일 이런 시각으로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는 제가 전에 한번 이거를 특집 방송으로 강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변화.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부터 가냐면 2000년 현대차 그룹 여기 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2000년대 정몽구 회장 갔다 해서 이익치 그 다음에 이게 형제난이에요. 형제난.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2006년 여기도 정몽구 회장이 고민이 순환출자 구조에서 정의선 이 분한테 어떻게 상속할 거나라는 고민에서 이재용 회장한테는 전환사채 60억을 조 단위로 만들어 갖고 오늘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순환출자를 연골고리 끊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회사가 작동했냐면 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 옛날 전신 이런 것들이 그 해외에 갖다 예를 들어서 유령해서 만들어 갖고 비자금을 만들고 여기에서 상장 전에 요 정의선 회장님 갖다 해서 돈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또 리딩한 대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구속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투자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현대차가 38,000원, 요 25만원과 27만원 가면 매수예요, 현대차는. 제가 25만원, 27만원에 죽자사자 때려드린 이유는 이것을 싸게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된다라는 단순 하나의 구조조정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실제 세상은 탐욕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그 전략으로 가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맞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삼성물산도 안 했던 이유가 삼성물산을 눌러야 됐었거든요. 대주의 탐욕. 그거를 업황 분석 이렇게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러한 그 25만원, 6만원이 현대차 어때요? 고점이었습니다. 이것만 가면 때리는 저는 오징어 세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거를 체크하는 게 이거 잘 보세요. 이때 이제 형제난 끝난 다음에는 정몽 회장이 자살해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현정은 회장이 들어갈 때 KCC가 공격했고 시수계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몽준 회장이 현대상선을 갖고 가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에요. 공격을 해갖고 현정 회장은 막으려고 갖다 대서 그 헤지펀드 백기살 역할을 갖다 대서 신들러도 끌어들이고 뭐 또 여러 가지의 헤지펀드를 들어왔는데 그게 독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들러하고도 싸우면서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국유화 된 겁니다. 국유화. HMM으로요. 이제 이 HMM 이게 이제 현대상선의 상황입니다. 참 옛날에 35만원 하던 주식이에요. 2,000원, 2020년에는 완전히 부도난다고 할 정도에 2,000원까지 빠졌다가 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2만원까지 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가장 분기점은 이때입니다. 우리 팬데믹. 이때 정몽구 회장님이 건강 악화해졌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준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2020년 2월부터요. 이때 이제 10월 달에 정의사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대규모 혹자난다고 그러는데 빅베스를 해버렸어요. 이 세타 엔진이 계속 정몽구 회장님 그림자직으로 갖다 해서 3조 4천억을 적자를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박살을 냈었습니다. 주가를. 이때가 시발점이고 그러면서 이때 한번 여러분들 2020년 8월 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차 5% 요거 상속받을 겁니다. 정몽구 회장님은 하나도 없어요. 현대모비스 요거 상속받을 겁니다. 계속 누르야 되죠. 현대제철이 이제 11%인데 요게 이제 미국 들어가면서 키 별표 3개. 현대글로비스 6%는 빵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 3%와 6.7 합서 하프로 갖고 프로젝트 가디안으로 만들어 놓고 무상증자 100%를 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현대엔지니어링.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있는 거 현도에터버 팔아갖고 9%가 7%대. 그래갖고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도 보시면 여러분들 요 22만원 요거 옛날에 가격으로는 11만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주가 2주 됐으니까 요 정의선 회장님 취임이 2020년 10월 그러면 저는 이것도 예측 예언인데 저는 2027년이나 2028년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5년 걸리셨거든요. 저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후에 그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님 지분가치 높이면서 담보가 한 7조 정도 카운팅이 되는 시점에 정몽구 회장님 우리 사망기사를 신문에 보지 않을까. 이것도 예측입니다. 그게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는 이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속도와 성공 여부와 여기에 연결된 거버넌스 게임이 나올 거고 여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게 우리 선거예요.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될 건지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는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서울시장이 우리 2026년도 6월 3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중간선거가 11월 3일이에요. 내년 두 기점이 이 그룹 총수들한테는 또 세계적으로 이제 다 각 나라의 트럼프 정부와 여러 가지 딜을 하려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이 중간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중간선거. 그 사이에 파월 의장은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우리 한국은행장도 임기가 완료되세요. 요 정치적인 맥점이 저는 그룹 총수 제가 정의선 회장님으로 빙의해요. 그러면 삼성동 부지 미쳤다고 지금 져요? 안 져요. 서울시장이 누가 돼? 그리고 더 크면 내 사람이 되게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에 서울시장 누가 나갈까요? 뭐 예측으로는 뭐 한동훈 이분도 나오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예측이 되는데 누가 다음 서울시장이 되나? 요게 또 삼성동 부지 건설하는데 핵심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건설주들을 저는 그동안 급등했던 2만 원대짜리를 거의 8만 원까지 오는 현대건설은 누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미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현대제철 공장이 다 깜깜한 공장이 되지 않을까. 다 로봇이 지배하는. 그거를 보스턴 다이너 상장과 연결해서 무슨 이벤트를 만드는데 보이지 않는 헤지펀드들이 가담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니 거기에 가디안이라고 왜 이름 지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으로 가장 많은 게 20%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7% 현대오토에버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은 제가 현대건설을 이제 죽이겠다는 건 요거 높이려고 요거 합쳐갖고 뭔가 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장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을 한번 찾아봐 보면 옛날에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합병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구주 매출에서 돈 한 1조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고민이 저는 이제 어떤 전략을 하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그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인데 개인 지분으로 20% 들어간 거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 글로비스 주주가 다 갖고 가야 되는 걸 개인 지분으로 돈 집어넣은 거 이거 그리고 소프트뱅크를 계속 삽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요거는 왜 계속 사냐면 이런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어딨냐? 계약. 여기 없나? 이게 굉장히 일정표 보는데 중요합니다. 자, 어저께 제가 연합 여기에다가 올려드렸나? 여기 있겠다. 여기. 2021년 6월 20일입니다. 요게 이제 5년, 4년 계약인데 금년이에요. 6월 21일까지 이게 옵션 조항이 있거든요. 요거 상장 못 시키면 내 거 다 갖고 가 이거거든요. 다 갖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상장 전략으로 1년 안에 상장시킬 거라고 봅니다. 1년 안에요. 그러면 이거 상장시키면 주가가 어떤 게 올라가요? 갖고 있는 순 보세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개인. 그런데 이거를 비싸지면 안 돼요.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비싸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2, 4분기나 3, 4분기 여기도 빅베스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요새 현대차가 올라가면 전체 장에서 참 징글징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 제자가 이게 만들어 준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세울 때 2024년 9월 24일이 이게 증시 밸류업을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날이에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봐요. 2024년도 9월 24일이 종합주가 지수로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로 2024년도 9월 24일을 가보시죠. 2024년도 9월 24일 여기네요. 얼마입니까? 요거는 코스피 200이고 코스피 종합을 가죠. 여기 대충 얼마입니까? 2630입니다. 요게 딱 보면 5월 23일 요 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2600에서 얼마를 올려요? 거의 40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 에너지 속에 현대차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기아 어떻게 됐나. 요 밸류업 시점하고 이 시가상위 종목들의 매트릭스 구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각각의 종목마다 여기서 삼성전자 마이너스 5예요. 아니 SK하이닉스 왜 사고 50%에 SK하이닉스는. 이게 해답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하냐. 파생시장에서 그 말로 바뀌었어요. 요번에 오늘도 6만 전자 갖다 또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갖다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2, 4분기 실적 확인해야 돼요. 그때까지 6만 전자가 저항이고 5만 5천 원을 하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요 16만 원, 18만 원이 매수고 저는 24만 원부터는 매매 안 합니다. 이거 갖고 있는 이 팔아갖고 오히려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더 수익을 클 거라고 봐요. 심지어는 이거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애 SKC 갖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얘 둘은 뭐냐? 아까 시장의 인덱스 종합주가지수가 3100가입니까? 2800까지 갑니까에 결론 짓는 하나의 변동성 말로 사용할 것 같아요. 바스켓 매매 용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이 좀 샜는데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끔찍하게 난 종목들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자동차들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현대로템 보세요. 무려 200%. 20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0%. 방산 하나 시스템 200%. 2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 작년 9월부터 짧게는 금년 12월이 바닥이었죠. 200% 이상이나 줬습니다.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그 위치 파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외에 또 요새 어저께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이럴 때 52주 최저가 대비 10%대에 있는 종목이 삼바, 엔솔, 2차전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보시면 이제 겨우 17%예요. 기아가 20%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40%예요. 그래서 요새는 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10%대에 있는 종목들 찾자. 지수가 어떻게 되든 오히려 이쪽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방송에서 이러한 종목별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대한항공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200%예요. 대한항공.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단을 적어보니까 삼바, 엔솔, 셀트리온,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SK바이오팜, 에스코머트리얼스, CJ 대한통운, LNF, 하이트진로, 코스모신재, 동원시스템, 덴티움, KG 모빌리티 등등등등 다 2차 전지하고 바이오예요. 저는 바이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는 에코프로, 머티 정도,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 하고 있고요. 여기서 SKC를 해드린 거예요. 요새 SK이노베이션도 여기서 해드린 거고.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얘네들 하겠습니다. 얘네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수익률 게임보다는 바스켓 롱숏에 이용당하는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올려놓고 죽일 때 갖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에 삼성전자, 분봉에 여러분들 한번 한 30분봉 갖고만 보세요. 30분봉 갖고. 얘는 언제부터 못 갑니까? 6월 9일부터 못 가요. 6월 9일부터요. 이때 6월 9일에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봐봐요. 6월 9일이 얼마인가? 6월 9일이 2855예요. 여기서 150포인트 갈 동안 얘는 갈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57,000원까지 눌러요. 그리고 또 가면 또 눌러요. 그러면서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보세요. 5월 여기 27일 기준으로 해갖고 좀 사요. 그러다가 요날 한 방에 때려요. 이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점 찍은 16일날 700만 주를 때려요. 그 다음에 이틀간 그거를 그대로 사요. 오늘 때려요. 근데 얘를 SK하이닉스로 바꿔봐요.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사요. 그러다가 추세로 꾸준히 사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언제 실적 발표죠? 한 7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24만에 사면 얼마 정도 바라봐야 좀 게임이 나올까요? 저는 30만 원까지 간다면 지금이라도 사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10%도 못 가고 다시 20만 원 깨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쭉 갔다가 6월 16일 날 꼭지치고 오히려 이제 빠져요.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가 상위 종목의 10위에 있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얘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이상징후?
계속 때려요. 굵직하게 때려요. 200만 주, 300만 주, 200만 주, 500만 주. 요 날은 또 상징적 의미가 커요. 이렇게 500만 주 때리는데 요 16일 날이 11%나 올랐어요. 근데 이날 다른 기관이 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판 거를 개인들이 보이지 않게 받아줬다? 올리면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외국인들 판 거를 원전 ETF의 1등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거기서 받아준 것 같아요. 옛날 팔 때 파킹 시킨다고 제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팔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팔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이 끌개가 현대차 그룹의 이 상대 속도를 결정할 건데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상대 속도를 결정할 건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현대건설. 이제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해 8만 원에. 그래서 얘는 21선을 지지하는만 보세요. 6만 5천 원, 6만 8천 원. 그리고 뭐 현대로템은 할 말이 없고요. 요새는 모 증권사가 현대 로템 더 간다고 난리치대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더 간다고. 저는 이 종목은 이미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대 오토에버. 최근에 이 하중가 패턴만 나오면 사드리는데 오늘 50% 팔으라고 했습니다. 17만 원 넘어가면 요 20만 원까지는 열어놓겠는데 뭐 50%나 70% 팔면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팝니다. 이게 개인 지분 7%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글로비스를 요새 좀 누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르는 것 같아요. 현대 글로비스. 현대 제철도 이제 제가 3만 원 요것도 사이클을 잘 태워드린 것 같아요. 3만 원, 3만 2천 원 팔어, 2만 천에 다시 사, 또 3만 원에 팔어, 다시 이제 조정인데 요번 조정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과 저는 현대 제철을 어떻게 하나. 정모구 회장님 지분을 아까 그림 다시 보시죠. 아까 그림.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에 요 현대제철 정모의 요거를 헤지펀드들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HMM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정몽주 회장님이 HMM 현대산업 가져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담보를 잡아갖고 산업은행 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룹 아니면 중공업 그룹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옛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담보 잡아갖고 2조 갖고 인수했죠. 여기에 산업은행도 마피아들이 있어요. 산업은행 내려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해수부 보내주고 HM 본사 보내주고 부산 신안과 부산 지역을 에너지를 줘서 뭔가 비즈니스 툴을 중간 선거 때 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덕도도 지금 안 해요. 중간 선거 에너지로 뽑는다. 거기에 주체가 현대건설이에요. 근데 한다 안 한다 자꾸 하잖아요. 요것도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 다 연결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 시장에서 아주 지역 관련된 가장 크게 먹은 또 테마가 해저 터널입니다. 여기에서 부산산업은 이미 더블 게임 났고요. 5만 원이 12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LS 마린 솔루션 요번에 2만 천 원, 2천 원에 팔아갖고 요건 당했어요. 분할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분할 안 되니까 이 LS 그룹이 전략을 바꿔갖고 땡겨갖고 신주 나올 때 팔아먹는 게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S 마린 솔루션도 어마무시하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LS 그룹과 지금 호반 그룹이 대판 싸우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이제 LS 마린 솔루션보다는 뭐 원전도 되고 이런 대한전선 얘가 저는 또 다음 타자일 것 같고 아직까지 LS도 상당히 갔어요. 요새 LS 그룹이 보이지 않게 현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호반 그룹과 LS 그룹.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은 게 동아지질하고 특수건설입니다. 동아건설하고 특수건설, 시멘트 쪽하고요. 그럴 때 제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확장이 돼요. 이 개념이 뭘까요? 이제 정부 상법 개정, 거버넌스. 그래서 그룹 총수들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은 제가 다시 얘기하면 현대제철, 현대오테파라고 이제 요 현대글로비스 눌렀다가 얘를 뭔가 할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됐을 때 땡기지 않을까. 가디안이 그때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 가디안하고 계약 조건을 매겼어요. 너 팔 때 나보다 먼저 팔면 죽어도 안 돼. 계약 위반이야. 이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략. 대표되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안 하겠습니다. 현대차 갖고 있느니 갖다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한 10% 먹을까? 아니면 7월 말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보겠습니다. 현대차 전략이, 기아 전략이. 그럼 그 사이에는 뭐냐? 현대오토 에버 팔아갖고 현대제철하고 현대모비스하고 특히 HMM 가겠습니다. HMM. 이 HMM이 저는 현대로템 주가 올리는 걸 담보 잡아갖고 현대차 그룹으로 간다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10만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잔파돈 무시하고 이런 박살낸 거 이제 산업은행이 이걸 풀어야 돼요.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게 옛날에 대우건설하고 현대상선, HMM이었는데 대우건설은 중흥건설에 갔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어갖고 대우건설이 원전제 주도지만 잘 못 가는 것도 갖고 간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4,500, 5,000원대 대우건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비츠로테크나 오르비텍이나 이제는 조만간 고리 원전 해체 승인 나면 해체 원전 기술 갖고 있는 회사 거기에 다원시스 있고 오르비텍 있고 한전 KPS 요 세 가지만 그때 이제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정부 정책 흐름에 산업은행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이 이거를 풀어야 돼요. HMM 주주 구성을 보시면 HMM의 주주 구성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이거 옛날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겁니다. 다 넘겨받았잖아요. 이거를 요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이 될까요? 현대차 그룹이 될까요? 전 현대차 그룹의 배팅이고 타이밍은 2030년. 2030년. 그러면 3년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이거는 또 제2의 현대로템 우리가 만원, 2만원대 10만원 가다 노래 불렀듯이 다음 노래 부를 대상입니다. 기본으로 갖고 가서 그리고 시작할 때는 인위적으로 죽여버려요. 채 턴다고 그러거든요. 지네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어떤 전쟁을 일으킬까요? 그럴 때 공포 만들어갖고 관련된 주가 다 떨어졌고 니네들 다 사놔. 그리고 발언해갖고 급등시켜갖고 이게 전형적인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근사하게 얘기하면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할 것 같아요. 그때 요 개념을 잘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개념이 뜻대로 안 되고 갑자기 급등할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7월 4일 전후에서 벙커버스터 핵 관련된 거를 때려갖고 이란을 옛날 갖다 해서 미국 친미 정권을 이게 쉬울까요? 종교전쟁인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까요? 겁은 주지만 봉쇄 못한다 쪽에 전 배팅합니다. 왜? 아니 사우디나 카타르나 중동 전 지역을 적으로 만들 이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그 카드 썼다는 얘기는 나라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때까지 갔을 때나 마지막 카드. 이제 더 이상 잃을 거 없어. 할 때 카드 쓰지. 그럼 그때까지는 뭐예요? 후티 반군야에서 군사적인 도발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을 딱 보시면 뭐 곧 전쟁 날 것 같고 뭐 공포하고 또 핵기술 관련된 것들 공포하는데 일단 전쟁에 구리 관련주는 풍산 그 다음에 고려아연 이구산업은 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핵 해체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전 KPS 그 다음에 오르비텍 오늘 오르비텍이 또 우진엔텍 오르비텍 보세요. 이게 다 핵 해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모르는 게 다원시스도 핵 해체입니다. 핵 융합 해체 이런 것들이 형성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리원전 그거 이제 상장시킨다니까 이런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또 하나 비츠로테크 요번에 이제 원전주에서 제일 못 간 두 가지만 찍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상대 속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짬뽕으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질문. 보스턴다인 상장 관련 현대차 그룹은 정몽고 회장님 명예회장 지분을 갖고 오는 트리거가 상장인데 그때까지는 미국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실적은 지금 그 사이에 물류 이렇게 막혔고 뭐 해갖고 그 2, 3분기 미국 시장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테슬라도 실적이 나쁠 거라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요거를 7월 말에 확인할래요. 그때까지는 현대차 그룹은 현대오토웨버, 반팔아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HMM. 현대로템 담보 잡아갖고 산업은행의 마피아가 그 작업을 현대차 그룹한테 시도하나 보시죠. 산업은행 쪽에서 핸들링 그거 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부터 타진할 거고 현대차 그룹 할 때 가장 편하게 담보 잡아서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로템 이런 것들을 제가 10,000원, 20,000원대 현대로템 10만원 큰 그림 그리고 심지어는 책까지 써갖고 거기다가 전략을 세워드린 것도 현대로템 그때는 방산이나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전동차 부분 그래서 그 10,000원, 20,000원 전동차 그리고 그때는 영업 정지까지 당하고 그때 이거를 본 거고 레츠고를 부르는 게 현대로템이 저 보스턴 다이너믹스 문제를 푸는 키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는 현대로템은 넘어갔어요. 생각보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동에나 담보 잡혀갖고 이용 나가는 주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올리냐? 지분 받고 올립니다. 그러면 명예회장 지분을 받아야 돼요. 그거 예측 가능하십니까? 그게 하늘의 뜻인데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하늘의 뜻의 타이밍을 예측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갖다 해서 이건희 회장님 쓰러져 갖고 5년 만에 링게로 뽑아 갖고 그 갖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심장 박동수만 있고 그냥 연명한 거를 갖다 해서 돌아가셨구나 법적으로 하는데 5년 걸렸어요. 우리 그 그룹 총수들은 마음대로 자연사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에 정몽구 명예회장님 언제 돌아가실 건가? 그 다음에 내년도 서울시장은 누가 될 건가? 별걸 다 예측해야 돼요. 전 이게 가장 큰 맥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중간 선거까지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상장 성공할 건가? 내년 6월에서 11월입니다. 이때까지는 주변주 큰 게임 안 나와요. 큰 게임 안 나옵니다. 이게 저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의해서 생각되는 직관입니다. 이게 또 이 세 번째 주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가성비 없어요. 현재 위치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올릴까요? MSCI 관찰국 지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그럴 때 이 그림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이거 하세요. 요게 이제 분기별 고점만 연결한 걸로 P맥스파, 요거는 P 하늘색은 분기별 저점만 연결한 P미니파,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분기 매출의 변화, 요 밑에 주황색은 분기 영업이익. 저기 4, 4분기부터 2, 4분기까지 다 6조대예요. 이게 7조 나와야 되고요. 75조에서 80조 사이가 증가해야 돼요. 요번에 증가할까요? 증가할까요? 7월 한 5일이나 8일 발표할 텐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쇼크가 나왔는데 요 중심값 보세요. 55,000원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상단은 62,000원에 갇혔어요.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뭔가 수급의 변화나 적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요번에 테슬라 같죠? 그리고 뭔가 다른 끌기에 의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나올 끌개가 뭐 있을까요? HBM에 엔비디아 들어가거나 그게 진짜 확정되거나 아니면 매출 증가밖에 없거나 아니면 외국 뮤추얼 펀드가 살 수 있는 MSCI 관찰 대상에 들어가는 끌개가 나오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예측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 삽니까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았냐. 요게 8월 5일 날이 갖다 해서 기억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하루에 400포인트 빠지고 엔켈이 청산된 날. 종합주가지수 박살난 날. 이내가 삼성전자 7만 전자입니다. 그 8만 갔다가 11월 달에 5만도 깼고 지금 5만과 6만 2천 원에 지금 작년 11월부터 몇 개월 동안 박스예요. 이럴 때 외국인이 25조를 때렸어요. 25조. 이 한 종목을 삼성전자 25조를 이게 장난입니까? 25조를 때렸다고요. 이전에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영향력이 한 종목이 23%였는데 지금은 16%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4, 5%밖에 안 됐던 SK하이닉스가 8%로 늘었어요. 이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국면 전환이 나올까요? 아직 나올 건덕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미국의 승부보다는 중국에서 그나마 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빨리 미중 간의 싸움 끝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다른 주변을 뭐 통신이든 다른 로봇이든 M&A만 하고 본업은 아직 일을 저질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때를. 그래서 여기에 큰 변화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SK하이닉스도 요번 분기 때 가까이에서 2023월에 매출 줄고 영업이익 줄은데 요게 저점이 높아져요. 그 고점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얘는 우상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24만 8천 원 7월 11일 이때가 종합주가 지수 아주 피크 고점 찍을 때예요. 이때 삼성전자는 8만 원대예요. 요번에 2025년도 5월 10일. 요거가 계속 쌍봉. 근데 요번에 6월 16일 날 한번 뚫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바로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요 저점과 고점을 4등분 해갖고 뭐 21선 만날지 121선 만날지 7월 말에 확인하고 다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못 간 종목 소부장 키 맞추기. 일단 유리기판이 최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하느니 유리기판 SKC 하자. 이게 못 가도 한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는 에너지가 요새 이제 빈집털이 된 거 올리기거든요. 여기서는 필옵티스는 이미 갔어요. 필옵티스는 유리기판의 대장주. 필옵틱스는 이미 이것도 하종가 패턴 나왔어요. 갔습니다. SKC가 이렇게 되기 바라고 얘는 이제 가성비 없다고 보고 매도를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두서없이 이 질문을 하나 갖고 전체를 좀 풀어봤습니다. 보선 다이너스 현대그룹 외인 외요 요게 이제 소부장의 키 맞추기 요 전략 체크해보고요.